자, 다시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 교수님은 뭐 맨날 저렇게 하늘색 옷만 입고 다니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 입고 계속 찍어서 그래요. 예? 여러분들이 저도 옷이 좀 많아요. 근데 제가 옷에 대해서 신경을 잘 안 쓰는 사람이야. 차, 옷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 깝대기니까. 깝대기는 신경 안 쓴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 가장 차별화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따뜻한 마음. 이 따뜻한 마음. 그래서 저랑 만나면 다 봄이 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를 만나고 30초 만에 이 밑에 물이 흥건해. 예? 얼었던 마음이 다 와서 물이 첨벙첨벙해. 예? 그런 걸 한두 번 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한테 봄을 선물해 준다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겨울로 시작해서 겨울을 막아놓은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봄을 맞이한 사람이 없다 하는 사람이 적지가 않다니까요. 왜? 고생하다가 누구를 자꾸 뒷바라지 하다가 그냥 자기 마음을 생을 마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경민대학교가 사실은 이 봄을 만들어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경민대학교 입학을 했잖아요. 그죠? 또 이거 보시는 분이 내 경민대학교 입학을 해보겠다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인생의 무대 가운데 딱 앉혀놓고 제가 스포트라이트를 갖고 와서 가운데를 쫙 비춰드려요. 그러면 선배들 뒤에서요 막 장구 치고 깽가리 치고 악기 모자라면 딱딱이 하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 주인공을 만들어주는 일들을 해요. 그게 바로 이 인생의 봄인데, 진짜 봄은요 캘리그라피 하다 보면 봄이 느껴져요. 믿습니까? 네. 이렇게 억지로 대답을 한 분이 억지로 대답을 했어요. 마스크 쓰신 분이 억지로 대답한 것 같아요. 이제 별도로 좀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비 오는 오후, 비 오는 오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일단 좀 칙칙해지죠, 그죠? 칙칙해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비가 막 빗소리가 막 들린다고요. 그러면 제가 어느 커피숍에 창가에 앉는데 밖은 비가 오고요, 창가에는 빗물이 쫙 흘러요. 근데 나를 반긴다라는 건 뭐냐면 커피 향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야. 코를 향해서 들어오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그 시간을 즐긴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내가 쓴 시간을 오로지 내가 써서 즐긴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모든 시간들 중에서 내가 즐기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할 때 내가 즐긴다 그러잖아요. 커피 향이 싹 들면서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을 떠오르게 한다고요. 추억도 떠오르고 또 내가 앞으로 가야 될 미래도 떠오르게 돼요. 이럴 때 그 커피향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의 가격이 이상의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그래서 혹시 교수님이 커피숍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커피숍 안 해요. 안 합니다. 커피를 좋아할 뿐이다. 나중에 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비 오는 오후, 나를 반기는 커피 향, 이렇게 됐어요. 커피 향을 주인공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세자 중에서도 주인공을 또 만들어야 돼. 그러면 피를 내가 주인공으로 하겠다. 그럼 이제 전설의 될 수 있어요. 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침이 없으니까. 그럼 뭘 해야 되죠? 이제 알죠, 어느 정도. 향이야, 향. 향자가 이제 강하게 커피를 정말 커피 향처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강조를 할 때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이럴 때 이쯤 되면은 분명히 이렇게 빨리 쓰지 자꾸 이렇게 떠들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도 시간을 맞춰야 돼.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딱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그래요. 자, 이제 쓸게요. 자, 붓을 푹 담궈요. 이제 오랫동안 들고 있었고 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빼. 특히 이제 비가 굵은 것일까 얇은 것일까? 비처럼 얇은 것이가 나와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얘가 보세요. 요거 보시죠? 여기에 이렇게 돌리면 얘가 먹물을 쫙 먹어요. 이렇게. 아주 더울 때 냉콩국수 먹듯이 쫙 먹어요. 이렇게 기분 좋게. 자, 그래서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전에는 얘가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이렇게 흘러갔잖아요.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얘는 이렇게 가 있어요. 이렇게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비 오는 오후. 자, 비 오는 오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이 한자 한자를 얼마나 정성껏 쓰는지 보셔야 돼요. 이제 보통 보면은 성미 급한 사람들은 슉슉슉슉슉 하면서 아, 이렇게 잘 안 돼요. 이런 사람 있어요. 예, 승질 죽여야 돼요. 예? 승질 죽여야 돼요. 예? 예. 미영 씨 승질 많이 죽였죠? 네. 많이 죽였어요. 예. 자, 비 오는 비 썼어요. 비. 오는 오. 비 오는 이렇게 했어요. 비 오는. 이응은 반드시 여기서 2분의 1 이상 나가줘야 돼. 예, 그래야지 이 글씨 크기가 비슷해져. 근데 여기다 같이 맞추잖아요. 그럼 막 찐따가 돼. 그거를 이제 옛날에 빌어먹었다 그래. 그래서 이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오를 여기다 2분의 1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언제 발견했냐? 해보니까 거기서는 경험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저렇게 써야 비례가 안 맞는구나. 저 디자인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응도 처음에 시작할 때 첫 선과 올라가는 선이 있죠. 내려가는 선과 올라가는 선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내려갈 때 어때요? 속도가 속도가 틀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안에서도 입체감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한자 한자 안에서도 디자인의 원리를 정확하게 넣어서 한자가 필압을 가지고 온전히 흡수하게끔 한 다음에 이 다양성을 가지고 규칙에 엎어서 예술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야, 그래서 김상준 교수님 전공을 뭘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저는 무슨 뭐 약장수도 아니고, 예? 또 무슨 뭐 논리학 전공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고, 또 졸업한 다음에 디자인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또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만화를 했어요. 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예술적인 그 어떤 이론, 경험치 가지고 이 캘리그라피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게 청목체예요. 그래서 다른 청목체하고는 완전히 결이 틀려요. 완전히 형식과 공식과 이런 것들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청목체를 배운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행운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다음에 이 영상을 듣고 저를 만나면요, 저절로 교수님 제가 한번 저녁을 한번 사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네,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감사함을 잘 표시를 해야 돼. 그럼 제가 다음에 캘리로 이렇게 좋은 이렇게 예쁜 작품을 만들고 선물해 줄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갑자기 불안감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큰일 났다. 이것도 듣고 또 계속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제가 이제 시간에 맞음을 해주는 거지. 예, 자, 비 오는 오후 여기 있어요. 오후. 자, 오후를 어떻게 써야 되냐? 오후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자, 오후를 여기다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다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여기도 왜 여백을 없애기 때문에 여기다 쓰는 경우가 있어요. 왜? 오후 할 때 이 니은을 여기다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서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여백을 없애는 쪽으로 가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질서를 한번 여기서 써보겠습니다. 이응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이응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오, 이렇게 했어요. 얘가 이 라인을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자. 예. 얘가 이 굵게 갑니다. 굵게. 그 다음에 오후. 네, 비 오는 오후. 이렇게 했어요. 비 오는 오후. 나를 반기는. 이게 그러면 교수님 여기가 비어서 여백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이게 덩어리감이 있을 때 여백을 찾는 것과 얘는 흐름을 가는 거야. 이렇게 이어서 가는 것. 근데 얘가 오하고 후가 여기 되면 이 사이에 비죠. 이게 바로 덩어리가 깨지는 거예요. 얘가 흐름을 이어가는 거예요. 흐름. 네? 오후 나를 반기는 이렇게 있죠. 나를 반기는. 나를 네? 반기는. 나를 반기는. 얘가 작아져야 돼. 뷰는 오고 오고 나를 반기는 건 좀 다르지. 작아요, 작아요. 그 다음에 이제 커피향이죠, 그죠? 예. 커피향을 어떻게 쓰는지. 커피. 커. 커피 이렇게 나왔죠, 그죠? 커피. 자, 그 향자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예, 향자를 강하게 하는. 얘가 이렇게 쑥 가면 속도가 이렇게 나와요. 갈필이 나온다. 갈필도 디자인 하나 일종이에요. 그래서 갈필 나오면 막 색칠해, 막 이렇게 막 색칠해 이렇게. 색칠하면 제가 바로 색칠하는 동안 경찰이 도달해 있어요. 네? 경찰에 잡혀갈 수 있어요. 색칠하지 마세요. 네? 예, 너무 심하면 그런데 예. 그래서 향 쓸 때가 되게 중요하죠. 향은 모음이 이제 야가 점이 두 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갔어요. 얘가 이렇게 찍습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음에 어떻게 써야 돼요? 네. 찍고 이렇게 쫙 합니다. 커피향.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딱 떠서 쫙. 예? 향 납니다. 예? 예, 여기서 커피향이지 만수향이 아니에요. 예? 만수향은 제사 지낼 때 쓰는 거예요. 예, 같은 향이 아니에요. 네. 예, 되게 불길한 예상이 가고 있어요. 가고 있대. 다행입니다. 예, 만수양 필 뻔했어. 지금. 이게 다 죽을 뻔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주로 이제 2022년, 2025년 쓸 때는 여기다 껴가지고요. 아주 얄쌍하게 갑니다. 붓을 세워서 여기서 머리, 예, 머리. 아이고, 예, 바보 같아요. 예. 와서 청력. 자, 비오는 오후 나를 반기는 커피야. 이렇게 보면 얘는 전체적인 큰 덩어리가 아니라 흐름을 보고 배우시라는 거야. 글씨가 어떻게 흘러간다. 단지 뭐냐면 얘가 서로 다 붙어야 돼. 이렇게 붙어야. 떨어지면 못해. 떨어지면 절단 난 거야. 이게 절단. 그러면 어떻게 전체적인 디자인이 깨져버리는 거야. 근데 얘가 이렇게 같은 글씨로 쫙 이어가면 재미없죠. 쭉 오면서 변화를 주는 거야. 그리고 작은 글씨 껴서 그 다음에 큰 글씨가 딱 들어가고 마무리는 쬐깐한 글씨가 또 쫙 들어가면 얘가 크기가 다양한 작은 글씨, 작은 글씨, 그 다음에 드장. 이거 점점점 이렇게 글씨가 한 4개, 5개의 크기가 쭉쭉 들어가줘야 돼. 쭉쭉쭉쭉 맞춰줘야 돼. 그러면 글씨가 예쁘게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낙관을 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게 한 번에 이게 자, 여기다 찍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얘가 주인공을 만들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한번 여기다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얘가 두인이지만 얘는 사족이고 나는 커피향을 이 주인공으로 생각해서 여기다 찍을 수 있어요. 이런다고 잡아가질 않아. 이건
창작의 세계니까. 예? 이렇게 찍는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여기서 한번 또 찍어보겠습니다. 자, 눌러서 꼭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딱 찍어요. 자, 그러면 비 오는 오후 나를 반기는 커피야. 자, 이거 연습을 하시는데 얘가 이어서 쭉 간다는 느낌을 줄 것. 그 다음에 작은 글씨를 아주 잘 써야 돼. 나 큰 글씨만 막 신경 써서 막 연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큰 글씨는 잘 썼는데 작은 글씨가 망하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해보니까 그렇죠. 네. 예? 작은 글씨를 정성껏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됩니다. 예, 대답은 잘해. 대답은 잘해. 예? 자, 이렇게 해서 예, 비 오는 오후 나를 반기는 커피향을 제가 한번 또 들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 글씨가 어떻게 흘러갔구나. 어떻게 흘러갔구나. 이게 좀 느껴지겠죠. 예? 예, 이렇게 나름대로의 창작의 세계를 펼치는데 작은 글씨부터 중간 글씨, 그 다음에 좀 덜 큰 글씨, 그 다음에 아주 큰 글씨, 매우 큰 글씨 이렇게 나와줘야 돼. 그래서 크기에 대한 변화가 5개 정도 나와줘야 돼. 5개 정도. 근데 어떤 경우는 3개 딱 나와. 3개. 3개.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잡혀갔어요. 예? 예, 3개 이하 나오면 다 경찰 불러요. 그래서 이게 5개를 아주 잘 배치를 해서 쓸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지금 시간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제가.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하루가 당신의 첫날이다. 예? 예, 아우, 좋습니다. 예. 자, 하루하루가 당신의 첫날이다. 이거는 제가 이제 세로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자, 그럼 여기서 뭘 배우냐? 여러분들이 뭘 배우냐면 하루 어때? 똑같은 글씨가 중복이 되죠. 네. 그 중복됐을 때 어떻게 쓰는지를 봐야 돼. 하루 이렇게 하루를 똑같은 글씨를 쓰면 될까 안 될까? 네. 안 돼. 그러면 하루를 작게 쓰고 처음에 보통 뒤에 있는 하루를 크게 씁니다. 그래서 하루가 당신의 첫날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목소리 크기가. 예?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 크기를 보면 글씨 크기하고 똑같아요. 이게. 하루가 작아야지. 예? 그 다음에 당신의 이게 죽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예, 만수형 표해야 돼요. 예. 의 첫날 제일 커야 돼. 날. 그렇지 않겠어요? 왜? 니을이 들어야 돼. 니을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너는 그냥 멋을 내는 담당을 해라. 니을. 아예 얘가 태어날 때부터 얘는 멋 담당이야. 예? 예,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네.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루하루가 당신의 아마 이게 중국 교재에도 있는데 지금 요 중국 교재는 여러분이 이 교재 가지고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교재 만드는 거야. 지금 교재. 예? 예, 죽겠어 아주. 예. 자, 하루하루가 이 하루 할 때 히읗에서 그 삭다대 천 있죠. 이거는 사실은 길게 빼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 어떤 융통성의 범위 안에 있어요. 융통성에. 그래서 이게 점점점 굵어져야 돼. 예? 그리고 얘가 여기서 와야 돼. 이렇게 와야 돼. 그래서 예, 하 나왔어. 루. 네, 자, 루를 어떻게 쓰냐. 루가 여기서 쓰게 되면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쓰게 되면 얘가 일단 균형이 깨져버려요. 우리 대학에서 자, 그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루 이렇게 했어요. 하루. 이거 맞죠? 예, 하루. 예. 얘가 어떻게 했어요? 탔어. 리을은 얘가 타지 않으면 얘 리을의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리을은 항상 어붙하라. 어붙하라. 자, 그 다음에 또 하루가 나오죠. 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냐? 얘 맞춰, 얘. 이왕이면 질서를 맞추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맞춰, 이렇게. 좀 더 커지죠? 커졌잖아요. 그죠? 커졌어. 그래서 커진 다음에 얘가 샥 찍었어요. 그 다음에 루는 또 얼른 들어가야 돼. 얘 여기서 시작해. 여기서 그래서 자, 이렇게 맞췄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가. 네. 가는 어디다 써야 되죠? 가는 여기다 써야 돼요. 여기다 써야 돼요. 여기다 써야 돼요. 어디 써야 돼요? 같이 가야 돼. 같이. 여기다 같이 가야 돼. 이렇게 같이 가야 돼. 같이 읽게. 그럼 얘 여기 라인 맞췄죠? 라인 맞췄고요. 네, 하루. 예, 또 우리 학교에서 제일 이쁜 사람이 또 들어왔어요. 아, 떨려서 못 쓰겠어 지금. 예. 그러니까 경제시 들어갈 때도 떨렸는데 더 떨려 지금. 무지하게 떨리고 있어 지금. 예? 하루하루가 당신의 이렇게 해서 당신이를 작게 쓰고 첫날을 키우는 방법이 있고요. 얘가 크고 첫날을 키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여기선 작게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당신은 여기다 이렇게 쓰죠. 자, 머리를 들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써야 돼요. 예, 이렇게. 신을 밑에 떨어뜨려요. 떨어뜨려서 당신의 이렇게 당신의 예, 하루하루가 당신의 예. 자, 첫날 이어가는 거를 예, 하루 시간이 기가 막혀 맞는 것 같아. 어쩐지 앞에 약을 많이 팔아낼 필요가 있다. 예? 첫날. 예, 첫날. 여기 보세요. 여기 비었잖아요. 이게 들어가는 뜻이야. 예? 예, 첫날. 들어가는 뜻이. 자, 첫날을 한번 써보세요. 예? 딱 들어맞네. 그죠? 예. 이렇게 됐어요. 예? 날. 여기로 가야겠죠? 예, 여기로 가야 돼.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렇게. 잊지 마셔. 안 잊어도 돼.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왔죠? 이렇게 왔어요. 점 찍어. 이렇게 왔어요.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얘가 이어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거기까지는 잘 쉽지 않은데, 처음엔 얘가 이렇게 와서 갔다가 가서 가는 게 원래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체에 많이 익숙해 있어서 여기서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첫날. 여기서 꾹 찍어야 돼, 이렇게. 꼭 찍어야 돼. 다시 첫날, 이게 첫날. 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입니다는 여기다 써도 되지만, 여기다 써도 상관없어요. 네? 첫날입니다. 읽을 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니다를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작은 것이 그 다음에 점점 이게 담겨 있죠? 예, 여기다 써야지 또. 요 비었으니까.
색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예, 하기가 첫날입니다. 예. 자, 쉽죠? 자, 이제 낙관 찍고 제가 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찍었어요. 네, 자, 이렇게 한번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루하루가 당신의 첫날입니다. 예, 그 사선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 상태였죠. 그럼 여기 안에는 작은 글씨가 있어야 큰 글씨가 살지 않겠어요? 네. 그죠? 작은 글씨를 꼭 넣어줘야 돼. 그리고 얇은 곳이 거미줄 같은 선이 나오지 않으면 굵은 글씨가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에는 꽃피는 동백소에 봄이 왔건만 이걸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형제 떠난 부산항에 갈매기만 슬피우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